이것만은 알아야 할 내구육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12구 참사 서울광장 분향소를 두고 유가족 측과 서울시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유가족 측의 서울광장 분향소를 사진 철거하고 추모 대체 공간을 제한할 것을 요청했는데요. 먼저 이틀 전에 있었던 서울시 브리핑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유가족 선호 장소를 찾고 제한하실 시간을 이번 주말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간까지 앞으로 일주일간 행정 집행을 미룰 것입니다. 다만 광화문 서울광장에 대한 상설 추모 시설물은 시민 공감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유가족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분향소가 설치돼 있는 서울광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정유림 기자. 네, 저는 지금 분향소가 차려져 있는 서울광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제 옆에는 12구 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종철 대표께서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서울시가 새로 제시한 철거 시한 15일입니다. 이에 대해서 유족분들이 어떻게 좀 입장을 모으셨을까요? 저희들은 여기 서울시 광장에 계속 있을 것이고 서울시가 저희들이 가고 싶은 곳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시청 광장에 저희들이 있을 곳입니다. 예. 그러면 서울시청 앞에 분향소를 철거할 생각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더 이상 다른 곳으로 갈 생각은 없고요. 특별법이 제정된 상태에서 예, 그 이후에 공식적인 추모관이 준비되면 그때 그쪽으로 이동할 겁니다. 이 질문도 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시청 광장에 분향소가 필요한지 그리고 녹사평역은 왜 추모 공간으로서 적합하지 않은지 이 이유를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청 광장은 시민들의 광장이고 국민들의 광장입니다. 그리고 억울한 참사를 당한 사람들이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돼서 저희가 지금 시청 광장 앞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녹사평역 지하 4층 서울시에서 제시한 그곳은 아이들이 좁은 이태원 골목에서 죽었습니다. 숨 못 쉬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을 지하 4층에 가둬놓고 그 동굴 속으로 저희들을 보고 들어가라고 하면은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도 죽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정부에서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잊혀지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잊혀질 때까지 그곳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어라 그렇게밖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네, 그 서울시 발표가 이틀 전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혹시 서울시와 좀 추가적으로 협의가 진행된 부분, 진척된 부분이 있으신지 또 없으시다면 혹시 계획이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접촉은 전혀 없었고요. 저희들 입장문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은 이 시청 광장에서 떠날 생각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미 저희들은 10월 29일 날 아이들과 함께 같이 죽었습니다. 또 죽는다고 해서 겁날 것도 없고 죽기를 각오하고 지킬 것입니다. 네. 죽기를 각오하고 지킬 것이다. 예. 그 서울시는 유가족분들과 분향소 설치 관련해서 계속 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왔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런데 좀 서울시와 좀 이렇게 서로 연락을 하거나 소통을 주고받을 수 있는 명확한 창구가 좀 있으실까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저희들과 직접 접촉을 하고 싶다고 하셔서 그럼 저한테 직접 연락을 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협상이라고 말씀드리면 좀 이상하지만 그런 쪽으로 좀 약하다 보니까 저희들을 이용한 것 같습니다. 민변 대리인을 처음엔 통하다가 원하셔가지고 직접 하시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번졌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계속 소통을 하고 있었다고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공식적으로 만남도 없었고요. 그리고 국정조사 청문회 때 잠시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과를 받기 위해서 만난 것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신환 정무 부시장도 계속 접촉을 했다고 하는데 안부 전화 정도고 저희가 서울시 광화문 광장과 그
정부 종합청사 옆에 공원 그쪽으로 가겠다고 했을 때 그분들이 하신 말씀은 뭐 당장이라도 만나자고 했다가 그 말씀을 드리니까 예 잠시 보류를 하더니 뭐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또 만나자고 했던 거는 녹사평역 지하 4층 거기밖에 없다. 서울시에서 정부에서 제시하는 곳은 거기밖에 없다.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만남을 요청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는 만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예, 만남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혹시 추모 장소로 좀 새로운 제3의 장소가 거론이 되기도 하던데 혹시 좀 생각하신 장소가 있으실까요? 전혀 없습니다. 지금 시청 광장 저희는 여기서 시민들과 전 국민들에게 지금 정부에서 저희들을 인도적으로 보호하고 조치하지 않는 이 사실을 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절대 다른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끝으로 아버님께서 지금 가장 바라는 점이나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잠시 국민들이 권력을 잠시 맡겼습니다. 잠시 맡겼을 뿐인데 또 이런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이후에도 국민들에 대한 저희 유가족들에 대한 사후 대처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저희들이 하는 말조차도 듣고 있지 않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이상민 장관 탄핵 표결이 있었고 가결됐습니다. 예, 이것은 국민들의 뜻이고 헌법재판소 또한 국민들의 뜻이 어떤 것인지 잘 판단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저희 유가족들이 반정부 단체도 아니고 저희들은 저희들의 권리, 아이들이 왜 이터블에서 죽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아직도 궁금하기 때문에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할 때까지 여기에 있을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적인 사과가 있을 때까지 그리고 이상민 장관의 완전한 파면이 있을 때까지 이 시청 광장에 있을 겁니다. 예.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저희들을 지지해 주시고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대표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장 시민분향소에서 정유림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4월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을 앞두고 만 65세 이상 무임승차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70세로 높이겠다는 안을 내놓으면서 논란의 불을 지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국회를 찾아 지하철 무임수송 지원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노인 기준 연령을 높여서 악화한 재정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노인단체는 사각지대로 몰린 노인을 학대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을 규정하는 법정 기준 나이는 만 65세. 서울에 사는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72.6세. 이렇게 보면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2021년 기준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37.6%. 여전히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노인 기준 연령을 재정의 관점보다 노인 복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겨울철 난방비 폭등에 이어 이달에는 전기료 부담까지 커지면서 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 받는 관리비 고지서에서 전기료는 4인 가구 기준 작년 같은 달보다 11,200원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당연히 주민들의 부담이 큰데요. 주민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살기가 너무 팍팍한데 그거마저 오르니까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물가도 오른 데다가 전기세, 가스비, 물세도 오른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가겠냐고 힘들어 죽겠다니까 도와주면 고맙지. 고지서를 받았는데 한 2.5배는 오른 것 같더라고요. 한 6, 7만 원 냈었는데 22만 원이 나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너무 무리가 와요. 중산층도 해주면 좋죠.
전기료와 가스비를 아끼는 방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에너지 고효율 제품을 사용하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전기료를 월 8,000원 이상 아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실내 온도를 18도에서 20도로 유지하고 전력 피크 시간대에 전기 사용을 자제하면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난방비 절약의 핵심은 실내 적정 온도 20도를 지키는 겁니다. 여기에 습도를 50% 안팎으로 유지하면 난방 효과가 높아집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라면 에너지 바우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의 대상 여부를 문의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이것만은 알아야 할 내구역 뉴스 강경지였습니다.